당의 백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국회의원입니다. 네, 우리 이도희 차관님, 네, 제가 국방에 있다가 이제 복지위로 옮기고 그러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 관련입니다. 일단 차관님에게 우리 군의 무기 획득의 전 과정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네,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 체계는 엄정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은 방위사업법 제15조에 각군이 제기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소요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기 소요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선행 연구를 통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비용 대비 군사적 효과 등을 조사 분석한 후에 소요가 결정이 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에, 같은 법의 13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방추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차관님, 그 방위사업법에 따른 이 법률적 절차 아래 결정된 이 군사적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예산 당국에 의해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요는 만약에 수정하려면 다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시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윤철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요,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300억이 순증 의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자, 그런데 그 기획재정부는 2006년 예산안 국회 통과라고 하는 이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다목적 공중급유기 한 대 추가 확보 300억이라고 명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대 분량입니다. 자, 부총리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중급유기 사업이 방추위 의결을 거쳐서 이미 그 소요 확정이 2대로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이 군사적 확정 수요로 결정된 것을 임의로 한 대로 축소 발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네,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게 그 네. 어떤 사업이 확정되더라도요, 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예, 다시 총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비용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네, 말씀을 제도가. 하시는데, 네.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군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 당국이 어떤 수요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기재부 보도자료이든지 간에 방위사업법에 따라 결정된 수요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저도 본회의에 있었고 네. 찬성표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2대에서 1대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한 대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당시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진영승 합참의장과 공식적으로 이 소요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법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2에서 1대 분량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도희 차관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중급유기 이미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전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공중급유기가 뭔가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제가 아까 하늘의 주유소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아마 그 미국의 대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사실은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이 교민과 관광객 철수를 도운 것이 바로
바로 이 사막의 빛 작전에 동원된 공중급유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현재 이 공군이 보유한 공중급유기가 4대 분량으로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230대가 있고, 그리고 KF-21이 실전 배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F-35A가 추가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투기 수가 370대가 됩니다. 자, 이것을 공중급유기 한 대당 전투기 몇 대이냐를 보면은 90대가 넘는 숫자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은 1대 9에 불과하고요. 영국은 1대 17, 그리고 싱가포르도 1대 22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대만으로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공중급유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증가하는 게 2대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대에서 6대 되는 것으로도 이제 부족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 2대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2대가 아니라 1대 분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것을 홀수가 아닌 2대를 기본 단위로 해서 짝수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 대만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예, 이 공중급유기를 꼭 뭐 짝수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게 한 대씩 도입하면 그 기회 비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처한 작전 환경이 북한의 위협이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중 채공 시간을 더 증가시킬, 항공기 대수를 늘리지 않고 네. 채공 시간을 증가시키려면 공중급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 2대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처는 지금 방위사업법상 군사적 소요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거 맞으시죠? 하지만 저희가 그 절차 이후에 얼마만큼의 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네. 절차는 저희가 또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방적으로 2대에서 1대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차관님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줬겠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위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기획예산처가 현재 법의 근거에서 타 부처 국방부의 법적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방위사업청이 2대로 확정된 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 1월에 방위사업청이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대 말고 1대 분에 대해서도 협의 요구서를 다시 작성을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2024년에 카이다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었고, 그리고 2023년의 조사에서 이 부분은 전력화 시급성을 인정받아서 2대분의 사업화가 추진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조금 넘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분석 대상으로 결정을 하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정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장관님, 그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비용 분석 최종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있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네,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14년부터 10년에 걸쳐서 1차 사업 4대를 도입했고, 그때는 한 대당 3천억에서 4천억 들었습니다. 총 1조 3천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네. 그 2차 사업으로 이제 말씀하신 2대가 네. 1조 2천억 정도 드는, 그러니까 한 대에 네. 이제 비용이 6천억이 드는 조금 걸로. 증가해서 비용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당연하죠. 그 말씀이시죠. 절차를 저희가 안 하면 저희가 네. 법적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무를 해태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네. 국제 심의 단계에서 이제 한 대
추가로 국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네. 삭수비가 300억이 반영됐던 네, 것인데 장관님 이게 비용 분석은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사업 총사업비 그래서- 관리 지침에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해야 되고요. 네.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해야 자, 됩니다. 이 부분은 비용 분석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 분석을 하는 것이지 소요량에 대해서 두 대분에서 한 대분으로 줄이는 소요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국방부에 넘어서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그 순서대로 다시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그 의원님 과정을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비용 거치지는 분석 연구를 않았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게 네. 그 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한 대당 6천억에서 1조 1천억까지 2배 가량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 두 대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국가재정 안에서 방역을 네. 보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제 재정 상황을 보지 이 않고 사업과 그렇습니까?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님하고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하고 상의를 하셨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소요 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TMMR 무전기 2차 사업도 그렇고 K1, E2 전차 성능 개량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다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9월 초까지 올해 예산 30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부분을 지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급유기 사업을 올해 진행하도록 했으나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기와 관련된 것은 조금 다른 정책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법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른 규정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차관님한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미 사실은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차관님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가 두 대에서 한 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공중급유기 소요를 두 대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 확정된 것을 소요를 다시 한 대로 변경하려면은 예산 당국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이 합참 심의 그리고 방추의 의결 과정 이런 소요를 수정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변경 가능하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네. 부분은 이제 사업 추진을 할 때 재정 네. 여건과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이 협의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재정당국과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만약에 두 대분에서 한 대분으로 변경이 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재정당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 방위사업법에 근거해서 합참 심의, 방추의 의결 과정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 맞죠? 네, 아직 뭐 네. 저희가 소요 수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소요를 바꾸려면 네. 만약에 절차를 소요를 밟아야 바꾸게 되면은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이 과정을 소요를 다시 재결정하는 그러니까 소요를 수정하는 이 절차 없이 예산이 바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국방부 차관님에게 여쭙겠는데 그러면은 이 소요 수정을 두 대에서 한 대분으로 소요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아직 소요 수정을 검토하지는 않았고 네. 저희가 이제 전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소요를 다시 수정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아직은 네. 검토하고 있지 자, 않고 그러면은 계속 지금 협의하겠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를 도입을 사실은 그 수요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국가 안보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 대만이라도 도입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차관님께서는 공중급유기가 올해 도입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가능한 저희 군 입장에서는 네. 전력이 이 조기에 도입되는 것이 이 국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2대라고 하는 것도 최소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차관님께서 이 2대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전력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2대 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국방부에서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이 부분이 재정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소요 추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검토하고 한 적은 없고 하고 네. 있지 않다는 답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예산 당국에서 그 재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이 방위산업, 그러니까 방위와 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네. 2대에서 1대로 저희가 변경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 예산 이제 한 그렇게 대분을 되어 작년 있습니다. 국회에서 네.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전부인데 한 대분을 300 착수비 300억을 배정해 줬는데 국회에서 이걸 네. 가지고 저희가 해보니 그 절차에 따라서 해보니까 비용 분석 자,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한 대당 네. 2배가량 뛰었더라. 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이 조금- 지침에 의거해서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네, 이게 예. 책무입니다. 네, 예.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지침에 비용 정해져 분석은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이것이 변경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처에서 재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방부 차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2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부분이 돈을 갖고 우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은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안 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긴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2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차관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방부가 2대분을 1대분으로 줄일 수 있다, 소요 변경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정과 다른 특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국방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중급유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보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전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그렇게 쉽게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그리고 국방부가 이 부분은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쉽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어떤 그 부처 간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총리께서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방부하고 국방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국가의 안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정책을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 재추진 여부는 타당성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당연히 한 해야 됩니다. 8개월가량 네. 걸립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국방부 또 공군 그리고 방사청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 네. 추진에 대한 걸 결정하겠고요. 네. 내년도 예산을 곧 발표할 텐데 자칫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요. 저희는 핵 잠수함 포함해서 또 KF-20을 네. 포함하여 내년도 어느 때보다 예산안 내년도 저도 방위력 봤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네.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분석을 해서 7월 달에 최종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비용 분석은 확정된 소요에 대한 비용 분석을 하는 것이지 확정된 소요를 변경하는 확정된 소요가 2대분인데 이거를 1대분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당국에서는 예산당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예산당국의 의견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절차상의 미비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요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소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합참 의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방추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공중급유기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인지를 국방부에서는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작전적 소요에 따라서 소요 제기된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민께 더 설명을 하는 노력을 잘 하고 필요한 전력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신뢰는 국방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